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OM의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리소스 계획이라 그랬어요. 그죠? 리소스 계획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면은 제일 위에 뭐가 있죠? 하면 APP. 그죠? 총괄 생산 계획.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MPS. 주생산 일정.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아래에 있는 MRP. 자재 소요 계획을 이제 공부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재 소요 계획은 다시 말하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MPS에서 만들어진 그 완제품을 제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품이 언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언제 얼마만큼. 그죠? 언제도 중요하고 얼마만큼 중요합니다. 자, 핸드폰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주문한다고 바로 오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3주 걸릴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300개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실 주문은 3주 전에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 내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MRP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필요한 3가지 인풋이 있다 그랬어요. MRP 잘하기 위해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당연히 자기 위에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MPS가 필요합니다. 완제품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혹시 기억합니까? 두 번째도 영어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죠? 두 번째는 제가 힌트를 좀 드렸어요. 완제품하고 부품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알아야만, 그죠? 아, 완제품 하나 할 때 이 부품은 2개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제가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죠? BOM이다. 그죠? 이렇게 기업처럼 BOM 딱 적어놨어요. 그죠? Bill of Material. 자재명사에서. 그죠? MRP는 기업처럼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BOM이 두 번째 필요한 자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자료는 뭡니까? 보니까 300개를 지금 3주 뒤에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0개 갖고 있다 그러면은 300개 주문할 필요 없죠. 200개만 주문하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재고 상태 기록 장부예요. 꼭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여러분 항상 모든 것들을 스토리로 생각하면은 기억이 쉽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MRP를 하려면 내 위에 MPS가 이루어져야만 그때 맞게 부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완제품 하나당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야 돼. 몇 개가 필요한지.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BOM.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하려고 보다 보면 내가 이미 갖고 있어요. 그만큼 무리해 주문할 필요 없죠. 그래서 재고 상태, 기록철. 그 세 가지가 MRP의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자재 소요계획 MRP는 말뜻 그대로 머티리얼 자재, 그 다음에 리콰이어먼트 소요, 플래닝 계획입니다. MRP 3단계 더 발전 MRP2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MRP2 할 때 MRP는 무슨 약자입니까? MRP의 MRP가 똑같은 약자입니까? 달라요. MRP2의 MRP는 어떤 약자예요? 갑자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큰일 났어요. 그죠? 앞으로 좀 이제 자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생산 자원 계획이다. 그래서 Manufacturing Resource Plan.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앞에 MRP는 뭐라고요? Material, 그 다음 Requirement Planning. 자재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은 MRP2 할 때 MRP는 Manufacturing Resource, 생산 자원을 어떻게 플래닝 할 것인지. MRP2의 3단계 더 발전한 게 뭐라 그랬죠? ERP. ERP의 RP는 역시 리소스 플래닝이에요. E는 뭐죠? 엔터프라이즈, 기업 전체 자원을, 그죠? 기업 전체 자원을 총괄에 묶었다는 것이고, 이제 거기 3단계 더 나아가면은 SCM이라 그랬어요. 그죠? SCM. 그죠? SCM. 자, 앞으로 SCM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는 이제 고려가 될 것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SCM에서도 여러분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그죠? 우리 플랫폼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서울역도 우리가 기차역 그런 원뜻도 있지만 플랫폼은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우리 플랫폼에 많이 와서 서로 거래를 많이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당연히 앞으로는 플랫폼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벌잖아요. 유튜브 어떻게 돈을 벌죠? 유튜버도 결국은 플랫폼을 잘 구축했잖아요. 그죠? 생산자, 자기 스스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은 또 소비자가 그걸 보고, 그죠? 그걸 통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냐면은 광고주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버는 게 모든 것들 다 좀 여러분 가만 살펴보게 되면 다 그런 역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결국 생산자예요. 또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비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랫폼을 잘 꾸려가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그죠? 굉장히 이제 그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하나 차이점은 어떤 플랫폼은 쉽게 말하면 완전 개방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아무나 올려라. 그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굉장히 피곤하겠죠. 어떤 것을 막상 써보니까 별별 없는 것들도 많잖아. 그죠? 근데 애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폰 앱을 써본 사람 있나요? 아이폰 앱을 한번 써봤다. 아이폰 갖고 있는 친구가 손들어. 아이폰 갖고 있다. 아이폰 일반적으로 충성 고객이 많아요. 그죠? 아이폰 성능이 떨어져도 계속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이폰 앱을 써본 적 있나요? 어때? 쓰면은 보통 만족하나요? 어때? 써보니까 어때요? 이제 그걸 다운받을 때 사용자들 평점을 남길 수. 그렇죠. 그 평점이 신뢰할 만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폰은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최소한 미니멈 퀄리티를 컨트롤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 쉽지 않고 그 대신 들어온 다음에 좀 만족도 높아지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아무나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 좀 불안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간에 플랫폼을 내가 잘 구성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돈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동네 영세업자들이 그죠? 영세업자들이 보니까 그 카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거부가 많이 현찰로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잠깐 중개해 가지고 그죠? 자기가 그 카드에 대해서 미리 해결해 주고 그죠? 그리고 수수료를 받아서 또 그런 사업을 또 연 친구도 많죠. 사업 모델이 한두 개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내가 만난 플랫폼에 와서 즐겁게 놀고 거기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 나는 거기에 수수료를 받든지 또는 광고비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넓힐 수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 엄청 많다는 것만 여러분 알아두면 돼요. 그죠? 그래서 SCM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뭐죠? 하면 SCM에서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정보와 이익의 공유가 중요하다. 내가 플랫폼 해요. 근데 막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한테 막 최대한 떠드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태계가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경우죠.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죠? 그런데 잘 가려면은 나도 돈을 벌면서 파일을 키워가 그 참가한 사람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생태계가 이제 앞으로는 생태계가 옛날과 달라 장기적으로 멀리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잘 분배하는 게 중요한데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죠? 다 이익은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회성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거. 자, 좋습니다. 어쨌거나, 자재 소요 계획은 종속 수요 품목이에요. 어디에 종속되어 있죠? MPS에. 맞죠? 그죠? MPS가 정해지면은 MRP는 자동차로 정해져요. 네, 여러분은 이제 기말 시험을 안 봐서 다행인데, 그 시는 이제 오늘 제가 그 기말 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오늘 그 블랙보드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말 과제가 이제 우리가 쓰는 패턴이 있어요. 막 쓰면 안 돼요. 그죠? 기말 과제가 기업의 소개. 그죠? 그리고 기업의 어떤 현황을 분석하는데 그 현황 분석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많이 다루어야 돼요. 많이 다루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래 14주, 15주가 발표인데 여러분은 이제 인원이 적기 때문에 14주 한 주에 발표를 다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첫 시간에 2팀, 그 다음 시간에 2팀 해서 할 생각이고 발표 순서는 또 우리가 또 어디에 사다리에 타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우리가 뭐 30분 발표에 15분 Q&A 할지 좀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걸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발표할 때는 기업 소개, 현황 분석했지 않습니까? 현황 분석은 반드시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 방안에서 효과를 보여줘야 돼. 이걸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간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발표하는 주제는 선생님이 1개 또는 2개만 해석을 깊이 있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6월 1일 날 제출할 때는 2가지를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발표 순서에 따라 좀 더 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조건에서 발표해야 되니까. 그래서 6월 1일 날 낼 때는 발표용 PPT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워드나 한글 파일을 내야 돼요. 근데 워드나 한글 파일에는 우리 수업에서 다룬 이슈를 많이 포함할수록 점수를 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발표는 1개 또는 2개 한정하는 거예요. 왜? 깊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제당 몇 장 써야 되느냐? 각 주제당 A4 용지 한 페이지면 돼요. 각 주제당 한 페이지. 나는 보니까 우리 조는 뭐 10개만 하겠다 10페이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조는 수업에 다룬 걸 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뭐 30개 하겠다 그러면 3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고서 점수는 별도, 발표 점수는 뭘 보느냐 하면은 얼마나 의사전달 잘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Q&A, 질문에 얼마나 또 잘 대답하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발표자는 여러분 그룹에 각자 나누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한 사람 대표로 발표는 관계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표 점수와 그 다음에 보고서 점수를 종합해서 본다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오늘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업이 뭐 이미 정해졌겠지만 그런 기업도 괜찮고, 아니 완전히 생자로 그런 가상 기업에도 관계없어요. 내가 이런 기업을 구성하고 있다. 여러분 똑같이 기업하는 게 별거 있나요? 내가 어떤 기업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당연히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고객을 상대로 할 것인지.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24시간 이내에 서울 시내만 커버하는 그런 물류 기업이 있지만은 항상 새로운 기업 어떻게 생기냐면 고객의 불편을 갖고 생기는 거예요. 고객을 불편하더라.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사업의 쉽게 말하면 시작점이에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고객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적다? 그럼 사업을 만드는 거죠. 어느 정도 되는 것이다.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런 고객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남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인지, 그죠?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그 공부한 내용에 맞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상 기업도 되고, 현재 나와 있는 기업도 되고 관계없어요. 기업을 찾아가면 점수를 더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업은 이런 불경기는 찾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2차 소스를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이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기업은 데이트 하는 것도 해도 관계없어요.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좋겠다는 것을 해도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것이 이미 확정된 것이든 확정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괜찮고, 또는 아니면은 앞으로 해나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R&D만 하더라도 보통 여러분 옛날 R&D 어떻게 했죠 하면은 R&D가 기업 내부적으로 다 했죠. 왜냐면 우리 비밀인데. 지금 어때요? P&G 같은 경우는 R&D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리서치 해서 디벨롭먼트 하는 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넥트 해서 디벨롭먼트 하는 거.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P&G에 나오는 상당 제품이 소비자들이 또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해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굉장히 많아요. 완전히 개방형 혁신을 가지고 R&D를 해나가요. 그리고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여러분 교과서에 배운 내용, 거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죠. 이제는 혁신이 전부 다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방형 혁신이 하는 거 좋다는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꼭 그 기업의 기사는 아니지만은 다른 것들을 보다 보게 되면은 요 아이디어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그걸 종합적으로 여러분 작성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올려드리는 걸로. 자, 그래서 이제 MRPS는 수요측이 필요할까요? MRPS 수요측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속 수요이기 때문에. MPS가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맞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MPS는 수요측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죠? 휴대폰이 얼마 팔릴지. 수요측 잘못해가지고 S6 무슨 문제 있는 거 우리 지난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완제품 레벨에서는 수요측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밑에 종속 수요 품목, BOM 상의 족보의 아래쪽에 있는 쪽에서는 수요측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제일 중요한 말이 종속 수요 품목이에요. 종속 수요 품목. 종속 수요 품목을 잘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MPS를 차질 없이 만들어주는 거죠. MPS 자기 위에 있는 것이. 자, 그래서 기능은 많죠. MPS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양이 얼마인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것부터 먼저 주문해야 되는 것인지 해주는 경우죠. 자, 그리고 MRP를 해야만 비로소 능력 소요 계획. 여기서 능력 소요 계획이라는 하는 말은 생산 능력을 말해요. 프로덕션 캐파. 그죠? 내가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원재료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 그럼 물건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종 완전한 생산 능력은 MRP를 해야만 달성이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MPS는 어떤 거죠? 러프 컷. 대략적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MPS 옆에는 러프 컷 커패시티 플래닝 할 수 있고, MRP 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그런 커패시티 플래닝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원재료나 부품의 소요량을 즉시에 구매 부스로 조달되도록 한다. 그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작업 진행 상태를 파악해서 필요할 때는 다시 작업할 수 있다. 재계획.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MRP의 3대 투입자로 제가 다 설명했어요. 제일 위에 MPS, 그 다음에 왼편에 BOM, 자재명세서, 그 다음 오른편에 재고 상태 기록철. 재고 상태 기록철은 이미 있는 양은 주문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죠? 그렇게 재고의 제일 핵심이 뭐죠?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기업 가게 되면은 사실 재고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원래는 물건이 미리 만들어진 것을 미리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막 그냥 만들어진 순서대로 집어넣다 보니까 뒤에 들어간 놈이 먼저 팔려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원래 퍼스트컴이 퍼스트 서브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앞에 거나 문제 심각하겠죠, 그죠? 특히 막 철근 만드는 그런 공장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적장에 쌓아두는데 앞에 거 다시 그 앞에 쌓아두기 힘드니까 뒤로 만드는 대로 쌓아두다 보니 앞에 거는 다시 고철이 돼버려요. 그래서 막 등예품으로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또 그리고 장부하고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커피 막 내고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시점마다 재고를 카운트해야 돼요. 재고 다시 카운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재고 카운트 할 때도 우리가 또 뒤에 가서 배우지만 재고 카운트 언제 해야 되겠어요? 가장 물건이 많이 나갔을 때 그때 카운트는 제일 편하죠. 막 쌓여있을 때 카운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월말에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가장 양이 적을 때 재고를 카운트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물건들은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별도로 따로 보관해 뒀다가.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재고를 검토하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됐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재고가 정교하게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들어오는 동시에 기록해야, 나가는 동시에 기록해야 되는데 보통 바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현실하고 실제 다르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보면은 내가 수업 때 이렇게 배웠는데 다 입력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 많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한 겁니다. 추생산 일정은 바로 APP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건,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죠? 개별 완제품이라는 거죠. 개별 완제품 또는 반제품,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재명세서는 필요한 품명이라든지 수량들을 기록해 놓은 하나의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의자 하나의 완제품이에요.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그림을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의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A01이라는 부품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봤더니만 2개의 B01, 4개의 C01로 되어 있더라. 그죠? 그게 바로 족보죠. 그러니까 A01 하나 만들려면은 B01이 2개 있어야 되고 C01이 4개 있어야 되는 경우죠. 아시겠죠? 이것을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보시면은. 자, SQ 하나 만들려면 A01이 1이 옆에 갈로수 이름 뭐죠? 개수를 말해. 1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A01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B01 갈로수가 2가 있잖아요. 2개 필요하다는 경우죠. 또 C01, 4, 4개 필요한 경우죠. 그럼 답이 나오죠. SQ1을 내가 앞으로 한 달 뒤에 100개 만들어야 되면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는 A01은 결국 100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A01 100개를 위해서는 C01이 400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벌써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B01은 200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해됐죠? 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재명세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표고요. 자, 근데 이제 재고 상태 기록치는 왜 필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있는 그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주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단계 부호예요. 단계 부호를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하고
앞에 있는 요 그림이 어떤 차이가 나죠? 슬라이드 6의 그림하고 슬라이드 9의 그림을 보면 뭐가 차이 납니까? 어떤 차이 나요? 컴퓨터 프로그램화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6이 편해요? 아니면 슬라이드 9가 편하겠어요? 9가 편하죠. 왜냐하면 9는 같은 레벨로 정리했잖아요. C는 C 레벨로, 그 다음 B는 B 레벨로, 자, A는 A 레벨로 정리했는데, 사람은 이 그림 딱 보고 나서 없애도 다 보고 나서 제대로 딱 그림을 그려요. 근데 컴퓨터가 실수로 A04 밑에다가 B02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은 제가 금방 이걸 없애고 다시 그려 해도 여러분들은 다 기억력이 좋아서 이대로 그림을 그려내요. 근데 컴퓨터는 이쪽 파트를 여기다 놔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컴퓨터한테 우리가 로직을 잘 부여를 해야 되겠죠. 어떤 로직을 부여하면 컴퓨터가 저 그림을 정교하게 저 상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빨리 한다 하는 것 외에는 장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로직을 잘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1부터 50까지 합을 구하겠다 할 때는 처음에 합은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돌릴 때마다 i는 i 플러스 1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은 i가 50이니 네 하면 끝이 나듯이. 그죠? 똑같아요. 이 중에 제일 키 큰 사람을 찾고 싶다 할 때는 가장 키 큰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9,999cm다 하고 나서 매 사람마다 비교해 나가는 경우죠. 조금이라도 더 크면은 이 사람은 키가 172네 그러면 마이너스 9,999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앞에 그 가장된 값을 없애고 이 사람 이름과 키를 적으면 돼요. 근데 잘못 오해해가지고 키 큰 사람 구해야 되네. 가장 큰 값을 9,999로 놓겠다. 그럼 못 구하는 경우죠. 모두가 9,999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어떤 로직을 집어넣으면은 컴퓨터 정교하게 요 밑에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쪽에다 그리지 않고. 누가 한번 아이디어 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MRP 할 때는 로직이 2개밖에 없어요. 이런 족보를 기억하는 로직 1개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늘 배웠던 거죠? 재고의 균형 방정식이죠. T기간 재고 IT는 그전기간 재고 IT-1에다가 받았던 물량, 어떻게 받았던지 간에 3주 전에 내놓은 물량이 지금 도착했다 어떻든 간에 받았던 양에다가 나간 양만큼. MPS의 아이디가 똑같아요. 로직 2가지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워낙 부품 많으니까 사람이 하는 걸 막 힘들어서 못하는, 제가 곧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요 내용 그대로 컴퓨터에 딱 지시해서 저 그림 그대로 딱 그림을 그려내게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누가 먼저 말해야만 또 다른 사람이 그거 좀 이해가 되네. 아니면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송병근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 기업에서 이제 저런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해요. 그죠? 결국 이 프로그램 개발된 거죠. MRP는 IBM에서 결국 개발됐으니까. 자, 재고 균형 방정식을 이미 많이 해서 알아요. 그는 그죠? 이제 이 BOM을 컴퓨터 속에 구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 그림 그대로 구현을 시킬 수가 있느냐. 제가 힌트도 드렸어요. A01 밑에는 반드시 이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트가 이쪽에 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로직이 필요한 얘기죠. 컴퓨터 프로그램 해본 적 혹시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최소한 1부터 50까지 구하는 프로그램 해보진 않았나요? 그럼 일단 프로그램이나 로직은 일단 갖고 있지 않네요.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1부터 50까지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합은 S를 0이라 두자. 그죠? 매 단계 갈 때마다 I는 I 플러스 1으로 계속 증가시켜요. 맞죠? 첫 번째 1, 2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따지면 N이 50이냐? 네 하면 끝. 인쇄하시오. S를 인쇄하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로직인데. 자, 그러면 로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하게 잘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예. 예. 컴퓨터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 대화하는 거니까. 그죠? 알고리즘은 컴퓨터 대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충족해야지 그게 하나가 된다는 식으로 수식을 짜서 네. 그렇게 표현을 수식이 막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컴퓨터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2 더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3 더하기 5가 되고 그걸 어떻게 다 컴퓨터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교수님 문제 한 번만 다시. 문제. 자, 결국 이 족보잖아요. 그죠? 족보인데 지금 A01 만들기 위해서는 B01이 2개 필요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또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C01이 2개 필요하고 또 이쪽에 있는 게 또 2개 필요하죠. 근데 A01 밑에 B01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로직을 잘못 쳐버리면은 A04 밑에 B01로 만들잖아요. 사람은 금방 이해하죠. 그런데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은 요 구조 그대로 복원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은. 로직이 잘못 들어가면은 이놈이 여기 오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MRP의 가장 중요한 로직이에요. B01에 네. A01 코드를 네. 이중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것을 네. 하위 것으로 이중으로 부여하는 식으로. 조금만 자세히 설명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01은 그냥 B01이랑 붙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A01 다시 B01 이렇게 하면 예. 위에 거랑 바로 연결돼요. 그럼 이제 또 그 밑에까지도 물론 계속 염두에 둬야 되네요. 그럼 밑에 것도 바로 위에 거만 붙이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힌트는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서 사실 맞아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밑에 쪽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누가 있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B01의 페어런트, B01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면 A01이다. 그럼 정확하게 파악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2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C01은 아버지가 여러 명 있는 경우죠. C01의 아버지는 A01도 되고 또 누가 되죠? A04도 되고 그 다음에 B01도 되는 경우죠. 아버지가 이러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물건을 아버지께 갖다 드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 아이디어 바로 그겁니다. 내 조상이 누군지 알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 밑에는 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요렇게 세트, 요렇게 세트로 계속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예요. 항상 밑에 있는 친구가 내 위에 누군지 안다면은 그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로직 외에는 사실 없어요. 알겠죠? 재고의 균형 방정식과 족보를 구현하는 로직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리드 타임 주문량 결정법이 나오는데 리드 타임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문해서 나한테 오는 그 시간을 보통 리드 타임이라 그래요. 그 리드 타임 뜻은 굉장히 여러 의미로 많이 써요.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을 시작해서 갖다 주는 시간도 역시 리드 타임. 그때는 생산 리드 타임 그래요. 또 내가 소매업이라면은 그냥 주문해서 내가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주문 리드 타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그다음 주문량 결정법이 제가 지난 그 MPS 할 때 설명드렸어요. 순소요량 lot for lot 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할 수 있죠. 마이너스 18일 때 그는 18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있죠? 고정 주문. 이왕 주문 내는 거 한 번 할 때 80개 내지 할 수 있죠. 방식 2가지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깅 정보는 뭐냐면은 자대명사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패깅 거꾸로 위에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질문. 예. 그 리드 타임은 원래부터 도착한 시간까지라고 하셨는데 예. 서비스업에서도 리드 타임이라는 개념이 그게 의미가 있는지.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옛날에 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현금 카드 같은 경우 그죠? 바로 주지 않고 또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리드 타임이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우리 있을 수 있지만은 당연히 그게도 존재해요. 서비스인 경우에도.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품 전개의 뜻은 뭐냐면은 완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에 대한 수요를 바꾸는 거죠. 그죠? 자, 저희 같으면은 앞에 있는 의자 같으면은 의자 하나만 SQ1 만들기 위해서는 A01이 몇 개 필요하더라. 또 B01이 몇 개 필요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100개면 400개는 나오듯이. 그래서 완제품 및 부품의 기초 재고 및 인수 예정량을 고려해서 완제품에 대한 생산량을 각 부품들에 대한 수요량으로 바꾸어줘야 된다. 왜 바꾸어줘야 되냐면은
이제 부품을 언제 주문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이제 얼마만큼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드타임 상쇄하는 말은 뭐냐면은, 완제품 납기를 시작해서 리드타임을 거꾸로 빼나오면서 하위 품목들에 대한 생산 시작과 종료를 결정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 물건을 만약에 앞으로 4주 뒤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부품이 또 2주가 걸리면 또 거꾸로 2주를 빼나와야 되는 거죠. 또 그 부품을 만들기 또 다른 부품이 또 3주 걸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 계획을 얼마를 잡아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이제 예로서 다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MRP 기록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계획 기간, 그죠? 플래닝 호라이즌은 번역할 때 계획 기간이라 그래요. 우리가 플래닝 호라이즌 총 얼마까지로 들여다봐야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총 소유량, 그로스 리콰이어먼트가 있고, 이미 옛날에 주문을 벌써 해놨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딱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인수 예정량, 스케줄된 리시트, 그 다음에 기대 보유 재고, 프로젝티드, 온핸드 인벤토리, 그 다음 인수 계획량, 플랜드 리시트, 또 발주 계획, 플랜드 오더 릴리스인데, 여러분 인수 계획량하고 발주 계획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인수 계획량 3주 뒤에 50개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그 제품 오는데 2주 걸린다. 그럼 발주 언제 해야 돼요? 2주 전에 주문해야 되는 경우죠. 그죠? 첫 주에 주문을 내야 50개 내야만 그 50개가 2주 걸려가 3주에 오는 경우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계획 기간은 최종 완제품부터 거꾸로 생각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자, 그 예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가 MRP 기록표 형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형태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MPS하고 조금 달라요. 자, MPS 한번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자, 우리 MPS는 필요한 것이 제일 위에 뭐가 있었죠 하면은 주문량하고 예측 수요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주문량과 예측 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초기 재고는 똑같아요. 거기도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초기 재고에서 뭘 뺐습니까? 하면은 예측 수요하고 실제 주문량 중에 큰 값을 뺐죠. 기억나죠? 왜냐하면 좀 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대 보유적 음수가 될 때 이때 우리 뭐가 나왔냐면 이때 뭐 했었죠? MPS 했었죠. 여러분 기억 이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물건 사러 갈 때 한 개만 사기 쉬운데 100개면 어렵잖아요.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울수 어려운 거예요. MRP면 MRP에 대한 표를 이용해야 되고, MPS는 MPS 표인데 MPS 같은 경우는 밑에 이 칸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MPS는 다시 하면은 이렇게 4칸밖에 없어요. 예측 수요, 그 다음에 주문량, 그리고 기대 보유 재고, 그 다음에 MPS. 그리고 밑에 뭐가 있었죠 하면은 기억납니까? 밑에 뭐가 있었죠? ATP. 그죠? 가용 주문 약정량. 그죠? 내가 주문 들어올 때 이 주문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MRP는 더 반대입니다. MRP는 이제 이미 그 위에가 완제품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완제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제공해야 되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의자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의자가 쉽게 1대1의 관계라고 가정하면 이 부품하고 의자가 2주째 20개 필요한 거예요. 그럼 1대1 관계니까 저도 20개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 전주에, 그 전전주에 계획한 양이 혹시 없는지. 없으면은 0이고, 있으면은, 3주 걸리는데 2주 전에 주문한 것이 이번 주 오게 돼 있네.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대 보유적으로 쓰는 경우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역시 아이디어 똑같아요. 기대 보유 재고에서 역시 재고 균형 방정식입니다. 봅시다. 이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25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때 20개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5개 남았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요. 10개 하니까 어떻게 이제 마이너스 5가 됐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5라 하는 말은 문제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편의상 뭐라 한다 그랬죠? 순소유량. 그래서 마이너스 5 없앨 만큼만 주문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순소유량은 지난번 우리 MPS처럼 80이 나면 어떻게 돼요? 고정 주문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실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5가 들어와야 되고 그 5 때문에 얘가 다시 뭐가 돼요? 0으로 바뀌는 경우죠. 기억납니까? 아이디어 똑같아요. 마이너스 5였는데 5개 받으면은 얘가 쓰면은 0이 됐잖아요. 이제 MRP가 가장 독특한 부분이 제일 아랫단이에요. 이 5가
4주에 필요한데 4주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리터면 얼마입니까? 1주 걸리니까 주문은 어떻게 돼요? 한 주 앞에 돼야 되는 경우죠. 이제 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한 주 앞에 주문을 내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이제 왜 어렵겠어요? 자기 위에 부모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 부품이 막 워낙 중요한 부품, 휴대폰 생각하면은 여러 모델에 관계없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어려운 경우죠. 이거는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서로 다른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렸고. 자, 이제, 전체 계획 기간을 한번 보는 아이디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 계획 기간을 보는 아이디어 한번 설명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최종 완제품 G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건이 이제 필요한 경우죠. 자, 이 책이 좀 혼동스러운 게, 보통 갈로 속에는 필요한 수량을 많이 적어요. 그리고 요 옆에 박스 옆에 숫자는 조달 기간을 보통 적어요. 여기는 좀 혼동돼. 여기도 이건 지금 조달 기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혼동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합시다. 갈로 속에는 얘 하나 만들려면 얘가 2개 필요하네. 그죠? 지금 이건 다 1개씩 필요한 경우고, 얘는 지금 특별한 예로서 뭘 보여주는, 그냥 계획 기간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신경 써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가 기간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G가 2주가 필요해요. 또 G를 만들려면은 HIJ가 다 준비됐을 때 비로소 G를 만드는 경우죠. 맞죠? 그렇죠? 보십시오. HIJ가 다 준비될 때 G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또 H를 만들려면은 KL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근데 H는 3주가 걸린다 돼 있죠. 여기서부터 한 3주를 빼요, 이렇게. 그리고 KL 다 준비되면 또 H 할 수 있잖아요. 근데 K가 한 주, L은 2주 걸려요. 그 다음 또 봅시다. J가 만들어지려면 M이 있어야 되는데 M은 4주 걸리죠. 그럼 여러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보니까 또 G도 최종 제품도 2주가 걸려요. 그럼 이걸 전부 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대충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주 말까지 우리가 다 하면 되니까 이때는 플래닝 호라이즌을 우리가 7주 정도 잡아도 별 문제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8주도 관계없고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 있죠? 이 개념이 나중에 우리는 배우잖아요. 어디에 쓰이냐면은 프로젝트 계획도 쓰이는 거예요. 잠실 경기장을 짓겠다. 똑같은 거예요. 잠실 경기장 지을 때 어떤 작업은 앞에 게 끝이 나야만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죠. 또 동시에 하는 작업도 있을 수 있죠. 이것보다 물론 더 복잡한 경우죠. 이것은 전부 다 어때요? 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작업은 이거 전혀 별개로 할 수 있는 작업도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대 그 자동차 옛날 정주행 그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은 아이디어 맨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분은 이제 아파트를 자꾸 짓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은 그분 볼 때 되게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밑에서 자꾸 지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선은 어때요? 그냥 옆으로 눕혀서 짓는 것이니까 이 사람 볼 때 너무 편한 거죠. 뭐 1층이나 10층이나 또 30층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 어때요? 따로따로 만들어 뭐 합니까? 용접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사실 강점이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 아이디어 발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 거 만들고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는 어디든지 만들어서 그냥 붙이는 식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플래닝 호라이즌은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재고 균형 방정식입니다. 형태는 똑같아요.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보십시오. Projected on hand inventory. T 기간에 재고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 기간 재고에다가 여기 바로 뭐죠? 스케줄된 리시트. 이미 내가 밖으로 되어 있는 양, 역시 들어오는 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플랜한 양도 있을 수 있죠. 거기에서 gross requirement, 필요한 양을 빼는 거죠. 결국은 아이디 똑같죠. 원래 재고에다가 받았던 양에다가 나가는 양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재고의 균형 방식 가장 기본형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면은 가장 기본형은 뭐죠? IT가 IT-1 더하기 뭡니까? 생산한 양 빼기 소비한 양.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그죠? 가장 기본형인데 우리가 추생산할 때는 요거 대신에 뭘 했죠? 맥시멈 OTFD 했죠.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산의 제일 중요한 파트가 리소스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리소스 계획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이미 재고 있다 그러면 그걸 굳이 추가로 주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 관리에 가장 많은 논문이 재고 관리에 대한 논문이죠. 재고 관리 논문은 막 수천 편이 막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죠? 수천 편이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냐면은 여러분 재고 종류도 많잖아요. 어떤 재고는 크리스마스 상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전에 막 값이 2배 하다가 크리스마스 지나면 다 값이 폭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제품은 언제 얼마나 주문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어떤 제품이 있죠? 혈액처럼. 그죠? 시간 지나면은 막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을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제어가 왜 어렵죠? 주문을 많이 하면은 또 수량 할인을 해주면 또 어려운 거예요. 그죠? 3층에 주문할 때는 단가가 100원인데 5층에 주문하면은 90원 해주겠다. 그러면 또 그때 재고 어떻게 할 것이며.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재고에 대한 문제를 가정을 자꾸 주면서 엄청 많은 논문들을 써내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재고를 다뤄보는데 사실 재고를 잘내면은 이제 수리적으로 잘해야 되고 특히 통계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잘해야 되는 경우죠. 왜냐하면은 그 재고를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3,000개 필요한데 우선 급하니까 100개는 비싼 가격으로 빨리 비행기로 갖다 주시오 하고 나머지는 배로 천천히 할 수 있겠죠. 받는 시점 달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뭐가 어렵죠? 수요는 그런 분포가 수요가 항상 일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분포를 정규 분포를 가져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엄청 많은 문제가 재고를 다루는 문제로 되어 있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더 고울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봤나요? 더 고울 책. 읽어본 친구 있나요? 더 고울 책? 그 이제 OM의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더 고울이라는 책인데 더 고울 뜻은 목표예요. 그죠? 자, 쓰러져가는 공장을 누가 맡아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복잡한 문제는 풀 때는 모든 걸 다 풀려면 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 관찰해 보니까 결국 뭘 이 사람이 관리하기로 했느냐. 결국은 재고 관리입니다. 이 재고가 공장에 재고가 막 쌓여 있는데 그건 바로 돈이 공장에 쌓여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고를 완전히 개선한 아이디어에 때문에 공장이 그냥 회복이 되어버린 거 시키면. 여러분들 아마 기업체 갈 그런 기회가 있어 가보게 되면은 현대자동차도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적정 재고죠. 자동차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데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공장에 다 쌓아두고도 모자라가지고 울산 옆에 도로에 또 쌓아두는 경우도 있죠. 그죠? 쌓아두다 보니까 수출하려면 어떻게 차가 먼지가 안 나가 다시 또 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적정 재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재고는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중요할 수밖에 없죠. 물론 저스틴도 앞으로 배우지만은 지로 인벤토리 쉽진 않아요. 지로 인벤토리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고. 근데 저스틴 타임도 이제는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죠? 어떤 뭐 지진이라든지 갑자기 공급이 끊어지면 차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조금 이제 변형됐죠. 옛날은 무재고 상황이 안정될 때는 무재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르잖아요. 재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고에 대한 것은 특히 잘 관리해야 되는 경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표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인수 계획량. 시간이 흘러가 발주 계획이 실현되면은 그 발주 계획과 관련된 것은 자연히 인수 예정량으로 바뀌어 버린다. 당연하죠. 원래 계획을 했던데 이미 받기로 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죠. 그다음 발주 계획은 인수 계획량을 제때 받으려면은 언제 그 수량을 주문해야 되는 것인지.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제 요거예요. 자, 이 내용이 옛날에 여러분 기말 시험 칠 때는 요게 바로 기말 시험 문제예요. 물론 요거가 좀 더 간단하게 줬겠지만. 자, 문제 잘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주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MRP 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일 위에 뭘 주죠? MPS. SQ와는 의자예요, 의자. 의자가 가만히 보니까 2주째에 20개 필요하고 4주째 10개 필요하고 6주째에 20개 필요하고 해서 완제품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경우죠. 그리고 B는 뭐죠? 족보를 주는 거예요. BOM을. SQ1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이 어떻게 되죠? 여기 1개 필요하고 또 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B가 2개, C가 4개 필요하더라. 그리고 여기 미리 좀 적어 놓으세요. 괄호 속에는
필요한 수량. 앞에 플래닝 허라이즌 때 이런 갑자기 혼동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약속은 요 값은 요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량이라 보면 되고 요 숫자는 뭐로 보면 돼요? 요건 리드 타임. 이걸 한차 넣었어요. 박스 밖에 숫자는 2는 이거 만드는데 2주 걸린다는 뜻이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재고 상태 및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SQ와는 현재 재고량 주는 건 현재 의자가 25개 있더라. 그죠? A01은 4개 다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수 예정량. 이미 옛날에 주문이 들어갔어. 이렇게 25개 오기로 되어 있다 할 수도 있죠.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주문할 때는 얘는 한 번 주문에 몇 개 해야 돼요? 25개씩. 얘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양만큼. 마이너스 2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소요량 또는 이런 식으로 고정량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안전재고. 이 A03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15개 갖고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엄수돼야 하지만 이건 어때요? 15m 내려가면 바로 재고를 채워야 돼요. 그 다음 또 더 재밌는 것이 B01 보세요. 얘는 안전 리드 타임을 일주를 더 주는 경우죠. B01. 얘는 사실 2주인데 굉장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몰라서 실제로는 2주가 아니라 3주 전에 주문을 내라는 거죠. 이런 정보 다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는 뭐예요? 이 A01부터 해서 C02까지 언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또 언제 주문 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이제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 뒤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간단한 의자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표가 기냐 할 수 있겠죠. 그죠? 왜 표가 깁니까 하면은 부모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휴대폰에 이렇게 간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품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화 안 하면 못 푸는 경우죠. 이제 여러분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뭘 하시는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치진 않지만은 여기 있는 빈칸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메꿔보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나왔네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시간을 한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아이디어 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해보는 걸로. 여러분 강의 자료 다 갖고 있나요? 이제 시험을 안 봐도 강의 자료 꼭 출력해서 와야 돼요. 강의 자료 출력돼야 되고 특히 MRP는 굉장히 좀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정교하게 풀기 위해서는 항상 내 위에 뭘 봐야 돼요? 내 위에 있는 아버지가 몇 개 필요한지를 먼저 봐야 돼요. 언제 필요한지. 그죠?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꼭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죠? 자, MPS는 뭐가 있었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MPS는 제일 위에 예측 수요, 그 다음에 주문량, 그리고 기대 재고. 맞죠? 그죠? 그리고 MPS ATP예요. 이것은 보니까 어때요? 총 소요량. 그죠? 그리고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양. 그리고 기대 재고에다가 발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문 기간을 고려해서 오는데 한 주 걸리네? 한 주 앞에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 또 제약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꼭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MRP 표하고 MPS 표가 뭐 다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최소 OM 배웠다 그러면 남한테 얘기할 때는 APP 그 다음에 MPS, MRP 차이는 언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업에서 대부하려면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아, APP는 총괄이구나. 그죠? MPS는 완제품 레벨이구나. 그 다음에 MRP는 이제 부품 레벨이구나. 다 이해됐습니다. 자, 뭐 이 문제는 또 이제 한번 또 풀어보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P라 해서 뭐 그대로 고정되지는 않았어요. 재계획을 해요. 자, 때때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변화 생길 때마다 할 수 있죠. 이때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죠 하면은 현실성과 역시 안정성이에요. 변화 생길 때마다 하면은 현실성 있지만은 사람들이 내일 또 바뀌겠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안 바뀌면 사람들이 어때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나중에 우리 재고관리에서 배우는데 아직은 배우지 않았어요. 재고관리에 가면 중요한 것이 ABC 관리가 있어요. ABC 관리가. 여러분 회계에서 공부하는 ABC가 아니에요.
재고에서 배우는 ABC는 말 그대로 ABC예요. A는 뭐냐면은 가장 비싸고 중요한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것은 매일매일 관찰해야 돼요. 맞죠? 그죠? 매일매일 자리나 봐야 되고, C급 뭐예요? 나사모처럼 오늘 30만 개 헤아리지도 못해요. 그냥 일정 시점마다 몇 박스에 있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A급은 중요하니까 변화 생길 때마다 바로 반영해야 돼. 그래서 순변화 시스템 그래요. 이야기 되죠? 그죠? 또 C급 어때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정 주기마다 한 번씩 그냥 검토하면 돼요. 그래서 긴 주기. 그래서 필터링 통해가 이것이 중요도 어떻게 되지?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 변화 바로 반영하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인터벌을 주는 경우죠. 자, 여러분 이제 중간 그 시험에 대해 가지고 뭐 우리 미국에도 뭐 여러 선생님들 자기 취향에 어떤 선생님은 가장 잘하는 학생과 가장 못하는 학생을 불러줘요 원래. 그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가장 시험 잘 친 친구 한 명 불러줄게요. 우리 윤정 학생이 우리 점수번에 120 만점이에요. 그래서 120 만점에 110점. 윤정 학생 됐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렇죠. 중간고사 잘했다는 것이 기말까지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죠? 현재까지는 제일 빨리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말에 또 우리가 그 기말 보고서에 우리가 배운 양들을 각조가 얼마나 많이 수용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 좀 남은 부분 조금만 더 커버할게요. 자, 이제 능력 소유계 이제 말씀드렸어요. CRP. 자재 계획이 수립되면 이제 이것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자, 주 생산 일정을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완제품에 대한 것. MPS죠. 이거 수립되면 계략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이게 MRP죠. 맞죠? 그리고 MRP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환산해서 충분하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확정. 맞죠?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생산 능력 조정을 해서 자재 계획 수행이 가능한지 네 하면은 생산 능력만 조금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아닌데 하게 되면 어때요? 이때는 위엔 MPS까지 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우리가 해나간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MRP 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생산 능력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CRP가 뭐의 약자라고 했죠? Capacity, 그 다음에 Requirement의 Planning. 그죠? Capacity. Capacity는 보통 기업처럼 캐파라 그러나 얘기했죠? Production 캐파, 생산 능력을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 엄밀히 말하면 생산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MPS에서 만들어진 그 러프컷 CRP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MRP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죠? 또 여기서는 현 재고와 앞으로 받을 양을 다 고려해서 순소요량에 대해서 만드는 거. 그죠? 순소요량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이미 완료된 프로세스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프로세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품까지 포함한다는 서비스 부품 이런 거 여러분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누구나 다 자동차 바퀴 4개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퀴 하나 더 있죠? 혹시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쓸 수 있는, 그죠? 그렇게 그건 하나의 서비스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고려해서 하면 더 좋은 거죠. 1대4가 아니라 1대5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MRP까지 마치고 이제 남은 수업은 뭐가 남았냐면은 다음 주에 Just in Time, 그죠? MRP는 어떤 방식 그랬죠? 미국 방식이에요. 어디서 개발되다 그랬죠? IBM에서. 꼭 기억. 옛날에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선배분들이 대학원 들어올 때 시험, 단골 시험이 바로 MRP와 Just in Time 비교하는 거예요. MRP는 미국의 IBM에서. 그죠? 고도의 컴퓨터화된 프로그램이죠. Just in Time 어디서 나왔죠? 도요타. 가장 고도화되지 않은 그런 운영 방식. 그죠? 카드 2개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골처럼 묻는 것이 도요타의 Just in Time하고 IBM의 MRP 방식.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한 주는 Just in Time. 그 다음 주는 요 사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산업이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것을 또 한 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운 것이 재고 관리를 이제 다음 마지막, 이제 주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3개 하면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발표 한 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그 리뷰에 케이스를 하나 주려고 그래요. 근데 케이스를 많이 다룰 수 없는 이유, 케이스는 돈을 내야 돼요. 옛날 같이 뭐, 저는 공짜로 봅니다만 거기에는 출력하면은 do not copy로 되어 있어요. 카피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딱 원타임만 수업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구하라 말은 못하죠. 여러분들 알아서 다 잘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절대 말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15주째는 뭘 하냐 하게 되면은 제어 관리에 대한 토론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비즈니스 그 리뷰에 나오는 케이스에 대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지난번 제품 개발 있죠? 여러분 잘 선택했던 그 제품 아주 살아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잘 관찰해가 6월 마지막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측대로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예측대로 안 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걸 한번 잘 파악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여러분들 성적 이상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8일까지 보내야 돼. 알겠죠? 8일 지나면 이제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